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시간 리얼 인터뷰 지역배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의료 현장을 지키는 분이죠. 송현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죠. 이제 병원장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장에 이제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병원장 하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 뭐 권위도 있지만 예. 또 얄궂게도 또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일반인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병원장이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저희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00분 정도가 됩니다. 2,000분들이 전부 사실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원활하게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거기에 접수부터 문진하고 또 각 과간에 어레인지하고 또 그러면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또 중환이냐 아니냐 입원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전부 유기적으로 전부 그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를 빠르게 진료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진료해야지만 환자들이 회복도 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장의 역할이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이제 병원의 운영과 관련돼서 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리도 이제 무거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요새처럼 무슨 전공의들이 나가고 이래서 의료진들 확보가 어렵고 이러면 네. 어떻게 보면 그 환자의 생명하고 관계된 게 결국은 의료진이 중요한 건데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 건데 최근 같은 상황에는 의료진 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일선 또 수술 현장에도 직접 또 집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성인 심장 수술이 전공이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상동맥우회술이라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내과에서 스텐트 같은 거를 이제 시술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술이라 안 부르고 시술이라고 부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 안 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병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런 환자들을 심장 수술, 개흉을 해서 가슴을 절개하고 심장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상당히 그 분야가 되게 전문적인 그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난이도도 있고 네. 굉장히 전문적이고 응급을 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돌아가시면 굉장히 슬픈 일이 또 벌어지고 이런 거라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흉배과 의사를 3D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그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됩니다. 네. 병원장 역할도 하시고 또 전문가로서 또 전문 의사로서 또 활동도 하시고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에 또 지금 어렵게 또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병원장이라는 거는 병원장 역할을 잘 수행하면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흉배과에 그 심장 수술하는 의사를 하면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중요하지만 제가 1년에 수술하는 환자 수가 보통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년에 200분 정도만 그 아픔을 이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병원장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200분을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들 한 분 한 분도 굉장히 또 소중한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또 저희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손은 놓지 못하고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긴 해요. 보람은 저는 의사생활하면서 그 흉배과 의사만큼 보람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보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면허를 따고 흉배과 전문의를 딴 거는 이제 92년인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흉배과 의사, 심장 수술하는 의사가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보람됩니다. 네,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인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계기는 없었고요. 저희 집안에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 쪽을 아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보통 집에 누가 의사가 있어야지만 의사의 꿈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1학번인데요. 그러니까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군부 뭐 쿠데타 있고 뭐하고 하여간 막 되게 어수선한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그 옛날에는 왜 본고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본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8월인가 갑자기 본고사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본고사라는 게 없어지고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도 수능이 있었나요? 이름이 수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비 고사 같은 그 예비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전 과목을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의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점수 일부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본고사가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때 그 본고사라는 게 없어지면서 그 수능을 보는데 수능 그 성적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본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으면 저는 그 당시에 근데 재수 같은 걸 하기는 싫었거든요. 제가 그냥 빨리 그냥 들어가서 대학이나 가자. 뭐 이런 거라서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의대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뽑는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만약 본고사가 있었으면 서울대 의대로 진학은 안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공대쯤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성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 굉장히 전국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그냥 성적이 좋으니까 집안에서 그냥 성적 아까우니까 그냥 점수 맞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의대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당시에는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 중에는 큰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높게 된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큰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막 큰일 하는 그런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경영대 같은 것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셨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이 이제 맞았나 뭐 이런 그 생각도 종종 해보셨을 텐데요. 어떤 뭐 슬럼프나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배과 의사를 선택하고 나서는 별로 후회를 해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환자 이게 막 어려운 환자가 막 살아나고 막 심장 수술이라는 게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의 수술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피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심장을 이렇게 절개하면 막 수술장에 막 피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드라마에서만 좀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 수술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세우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우고 나면 뇌혈관 온몸의 장기들의 피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심폐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장 수술은 심장을 세웠다가 한 수술 심장 그 메인이라는 그 주 수술이 끝나고 나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자가
심장이 섰다가 한 시간 정도 서 있다가 네.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테크닉이 잘 받쳐주고 그 디시전 메이킹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잘 뛰고 안 뛰고 그러거든요. 아, 엄청난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심장이 잘 뛰고 그러면 굉장히 보람이 많이 되죠. 네, 네. 그 흉부외과야말로 뭐 의사의 꽃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의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이제 심장 수술하는 의사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대표적으로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뭐 많죠. 대부분 흉배과 의사 그래서 주인공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외국의 무슨 도망자나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흉배과 의사들이 다 주인공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흉부외과 의사를 또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억나는 순간이나 환자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고 사실은 그 한 케이스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소중하죠? 네.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제가 이제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크게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심장 수술하면 그 심장에 이제 대동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동맥하고 관계돼 있으면 심장이 가운데 있고 대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네. 한마디로 하면 심장하고 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장에 관상동맥에 찌꺼기가 쌓이는 사람들은 뇌혈관도 찌꺼기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뇌하고 관련된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중풍이라든가 네.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증상들이네요. 예, 근데 그게 심장 수술하고 나서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환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뇌경색이 그러니까 크게 왔던 환자입니다. 뇌경색이 크게 왔는데 너무 크게 와가지고 마비가 이제 꽤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마비가 이제 심하게 오면 이제 그 보호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뇌 망가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뇌 부종이 심하니까 뇌의 일부를 좀 떼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 환자분을 포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포기를 네.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결혼 안 한 딸들이 한 3명 정도가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희 누나가 결혼을 안 한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결혼을 할 때 그 부모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렇게 또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죠. 시절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환자분이 뇌 수술을 하면 그래도 사실 수는 있으시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고생을 할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보호자들하고 대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뇌 수술하는 걸 포기를 했는데 제가 그 결혼 안 한 딸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꼭 그 수술을 해서 합병증은 남아서 잘 걷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근데 이걸 안 하면 돌아가시니까 좀 수술하자고 제가 설득을 하여간에 장시간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한 6개월 정도 있고 한 병원 생활을 한 1년쯤 하고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나중에는 지팡이 정도 짚고 걸어다니는 정도는 됐고 뇌의 경색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보호자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은 이제 대화도 가능한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뭐 딸들도 결혼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뭐 지금 아마 그런 열정과 또 노력들이 지금의 이제 원장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 인터뷰에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이슈 네컷입니다. 그 의료인으로 살아온 시간,
또 예. 그 이 중요했던 순간의 이미지 4컷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먼저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이제 또 다른 도전인데요. 의정대학병원에 온 것이 아주 중요한 저한테서는 새로운 컷이었다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 지역이 의외로 의료 쪽으로는 취약지구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꼭 서울로 가야지만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일하시는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하고 시설이 그 자질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병원에 제가 일원이 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에 좀 취약했던 지역에 예. 이렇게 종합병원이 또 생기면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 우리 경기 북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죠. 예. 뭐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지역에서는 심장 수술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심장 수술 거의 뭐 사망률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순간 두 번째 사진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의사 선택을 한 게 제 두 번째 중요한 컷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의대를 선택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의대를 선택을 하고 잘 교육을 받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의 저한테는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방송상이라 여쭤보는 건 아니고 혹시 자제분들은 뭐 의료인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의료인 없습니다. 아버지만 이제 혼자. 예, 애가 셋인데 예. 저는 근데 의사가 좀 폭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는 물론 굉장히 보람은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아까도 했죠. 심장 수술 그러면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큰 기업에 가서 그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거기에 그 직원들도 그렇지만 그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십만 명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다음 사진 만나볼 텐데요. 예. 세 번째 사진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 사진은 심장하고 뇌혈관이 이 경기 북부 지역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환 두 개가 심장하고 관계된 병, 그다음에 뇌하고 관계된 병 딱 두 개입니다. 네네. 근데 그 두 개인데 우연치 않게 저희가 그 심장 수술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인정을 받아서 심뇌혈관 센터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네네. 뭐 여러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24시간 완벽하게 진료 체계를 갖추겠다고 의사들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네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저희가 1차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24시간 진료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네 컷의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예. 네 번째 사진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번째 사진은 역시 그 제가 의사 생활을 잘하려면 내조가 있어야 되니 저희 와이프를 잘 만난 게 아주 중요한 저의 네 번째 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교수님의 그 스토리의 그 정점은 항상 가족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가족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결국은 뭐 수신 이름도 까먹었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예,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니까 가족이 중요하죠. 만약 가족이 그 안정화가 안 돼 있으면 제가 그 진료에 전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최근 의료 이슈들이 상당히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병원장의 역할 중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커버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의료진 확보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환자를 보는 거는 뛰어난 의료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뛰어난 의료진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친절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친절한 의사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외과 의사 그러면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중요한 거고 네. 내과 의사 그러면 정확히 진단을 잘할 수 있는 의사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하게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 전문의 따고 이런 때하고 좀 달리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기쁨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을 찾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세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의사들도 그래서 자기의 소명감을 갖고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질환을 수술하거나 뭐 응급 환자를 돌보고 이런 의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 자체가 또 환자의 또 생명을 또 살리는 그런 역할인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건 근데 의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의료의 방향을 몰고 가느냐인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심장 수술하는 의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진료를 하는 그 의사들의 그 관점하고는 조금 그 의료의 체계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괴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의사들이 이렇게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어려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나가서 편하게 그냥 편한 의사나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제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이겨내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중환자 케어에도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병원이 사실은 새로 오픈을 하면 처음부터 요새도 이슈가 됐던 무슨 전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뽑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흉배과 의사를 하면서도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전공의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네. 전문의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게, 혹은 전문의라는 게 전문 의사도 있지만 전문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환자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일관성도 있고 환자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이라는 그런 맞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중환자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료진이 많아서 중환자 의학이 많으면 환자들이 일반 병실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나쁜 사인이 나오면 바로 중환자실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병원 자체에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이 매우 안정화가 되거든요. 응급실도 마찬가지. 응급실에 왔는데 환자 조금 중환이 되면 바로 중환자실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네네. 중환자 의학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소방도 마찬가지고 뭐 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24시간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이제 의료 환경 되게 열악했는데 뭐 이 병원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이제 거점 병원으로 이곳이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점 병원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거점 병원이 되면 저희가 24시간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응급실, 아까처럼 심내혈관 이런 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네. 그래 따라서
어떤 환자들을 바로 연락이 왔을 때 119나 뭐 지역 주민들이 연락이 왔을 때 비교적 다른 데로 여러 군데를 전화를 안 걸고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점 병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원장님 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또 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꿈은 뭐냐면 경기 북부 지역이 최근에 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요 뒤에 아주 넓은 축구장과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0베드 내지 800베드 병상 정도 되는 규모를 더 추가로 지으면 저희가 빅5에 들어가게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를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꼭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경기 북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으니 좋겠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빅5가 전부 다 서울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울 안에만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지역 병원 그것도 취약지구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데서 빅5의 규모가 병원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 병원이 빅5 안에 들어가는 게 한번 제가 그걸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오랜 시간 이제 한 자리에서 한 역할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저희 리얼 인터뷰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아주 즐겁고 분위기도 좀 편안하고 많은 여기 스태프진들이 또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드는 생각은 일편단심 우리 병원 생각 또 일편단심 우리 환자 생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송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리얼 인터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